안녕하세요.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아마 신사임당님 채널에서 제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1월 달에 신사임당님 채널에 출연 문의를 남겨놓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 굉장히 제 아이패드에다가 진짜 이만큼 적어 놨었는데 인터뷰할 때 좀 너무 떨리기도 했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집중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으로 어떻게 수익화를 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던 것 같아요. 그때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그냥 제 아이패드에 이렇게 남아 있으면 저는 억울할 것 같아서 제가 원래 좀 더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다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2015년도 4월 달에 첫 사회생활을 하게 됐고 K뷰티가 절정이던 2015년도에 아모레퍼시픽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입사를 해서 중국의 1, 3선 도시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를 좀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 사람들이 한참 열광하던 K뷰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리는 그런 업무를 했었습니다. 흔히 한국 백화점에서도 이제 1층 매장에 보시면 수입 브랜드들이 메이크업 쇼 같은 것들을 뭐 매장에서도 하거나 아니면 행사장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잖아요. 이제 그런 일들을 저는 한국 화장품을 가지고 외국에서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. 즉 저의 첫 사회생활은 오프라인에서 이제 고객들을 직접 만나서 그 현장에서 K뷰티에 대한 이런 체화를 할 수 있는 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재미난 일을 하다가 18년도에는 한 브랜드의 글로벌 교육팀에 이제 발령이 났고 그때 주 업무가 이제 해외 트레이너 분들이나 아니면 BA라고 하는 그 뷰티 어드바이저 분들 이제 매장에서 세일즈를 일으켜 주시는 직원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교육 자료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게 주 업무였었는데요. 제가 직접 교육을 나가는 경우도 있었긴 했지만 매번 그렇게 나갈 수는 없다 보니 신제품이 나오거나 아니면 메이크업 하우트적인 부분을 조금 더 영상 컨텐츠로 제작을 해서 이제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업무를 맡았습니다. 지금이야 제가 뭐 영상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나 이제 익숙하게 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처음에 저도 영상에서 들려오는 제 목소리나 표정, 뭐 주름, 좀 여러 가지 좀 거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.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아직까지도 영상 속의 내 모습이 굉장히 어색하신 분들은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좀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. 저도 처음부터 뭐 오프라인 베이스의 일을 했다 보니 이런 온라인 쪽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좀 순탄치만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19년도 4월경에 운전을 해서 양양에 갔었던 것 같아요. 가던 길인지 돌아오는 길인지 한참 김미경 선생님의 유튜브를 틀어놓고 굳이 그 영상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갔었는데요. 그때 제가 처음 알게 된 그 개념이 바로 디지털 노마드, 기경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접했던 것 같아요. 그때만 해도 이게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거나 사실 저의 일로서는 크게 다가오진 않았고 마냥 아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되게 부럽다 언젠가는 나도 이런 식으로 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사회 첫 경험을 이제 오프라인 베이스에서 해야만 하는 일을 했다 보니까 좀 더 디지털 노마드 이런 삶을 좀 현실화 시키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. 4년 5개월 정도 아모레퍼시픽에서 근무를 하다가 제 업무 영역을 좀 확장시키고 싶어서 이제 이직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패션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. 거기서는 첫 회사와는 다르게 생각보다 빨리 퇴사를 하게 돼요. 이유는 뭐 지난 영상에서 제가 사실 어렴풋이 이야기를 하긴 했으나 왜 퇴사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어요. 퇴사를 하게 된 그 발단은 바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SNS가 이제 일으켰죠.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리고 화장품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으로서 컨텐츠를 만들었던 게 조금씩 부수입이 따라오기 시작을 했고요. SNS라는 게 노출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. 어찌 보면.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직장에서 제 정체가 빨리 들통이 난 거죠. 이직한 회사에서는 겸업 금지 조항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신사임당님 영상에서는 제가 뭐 회사를 다니면서 부수입 50만 원을 벌기 시작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리긴 했으나 회사원이기도 했고 뭐 계약 사항의 겸업 금지 조항이라는 거는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저도 좀 약간 불안불안해 가면서
이제 만들었던 그 씨앗이었다고 생각을 해요. 그 당시에 이제 제가 50만 원 정도의 부수입이 붙기를 시작을 했고, 내가 SNS로 좀 수익화를 낼 수 있겠는데? 라고 생각을 하던 시절이었거든요. 이직을 하면서 이제 월급도 좀 더 늘어났고, 그리고 부수입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한 몇 달 동안은 정말 그 돈만 생각하면 되게 행복한 그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. 그게 조금 더 오래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좀 생각보다 오래 가지는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해요. 하지만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. 그때는 직장인 신분으로서 진짜 부수입으로 엄청 많은 수입을 벌자라는 생각은 절대 하진 않았고요. 정말 소소하게 뭐 제 차량의 할부금, 주유비, 보험료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벌어도 저는 크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50만 원, 100만 원이 직장인한테는 굉장히 큰 위안이 됩니다.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. 그때부터 사실 제 마음고생이 엄청 심하게 시작이 됐어요.